안녕하세요. ONTV입니다. 오늘은 아침 좀 일찍 일어나서 영상을 담게 됐습니다. 요즘 낮에는 영상 담기 힘들죠. 오늘도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그랬는데요. 6월달답지 않게 30도가 넘어간다고 그래요. 한여름 날씨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벌써 제주도 근처까지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좀 빠른 건가요? 보통 이 시기에 오는데 그래서 아침 일찍, 낮에는 이제 그 팬 돌아가는 밖으로 그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낮에 촬영을 하려고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목소리도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난초 자살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생리장애를 그렇게 제가 표현했었죠. 광량에 의해 굳어진 잎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벌어지는 난잎을 쉽게 얘기하면은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이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난잎을 일부러 스스로 죽이는, 떨어뜨리는 일을 제가 이렇게 자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포괄적으로 보면은 생리장애인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잎을 누렁잎 지는 것도 있지만 혹시 속잎장만 딱 누렁잎 지는 것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지금 앞에도 지금 그런 게 보이죠. 여기 이거는 뒤에 쪽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이쪽 거는 앞에 쪽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둘 다 조금 상태는 다르지만 분명히 차이는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그럼 원인을 찾아보면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겨울철에 저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럼 저온 기준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10도 미만이면 충분한데요. 겨울철에 지난 겨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하 5도 밑에 내려가질 거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도 우리가 이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봄철에 냉해가 자주 와요. 이게 냉해는 저온 현상이죠. 온도 자체는 온도가 작년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굉장히 높았었는데 올해는 4월 달에 그렇게 높지 않았죠.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불규칙한 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벌어지는 현상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였죠? 냉해였죠. 예. 그런데 냉해에 약한 난초는 곧바로 잎이 괴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건 제가 봄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냉해에 관련돼서 여러 단계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냉해에 강한 난초들은 잘 표가 나지 않죠. 근데 아주 강한 난초는 그런 일이 어떤 상황에도 없는데 좀 냉해에 약하거나 그 다음에 생육 조건이 까다롭거나 이런 난초들의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분갈이를 했거나 분갈이를 해도 그게 나타나요. 자, 그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면 그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봄철 온도 변화, 그리고 겨울철에 저온 처리가 덜 됐거나, 보통 우리가 저온이라 하면은 5도 전후로 대략 40일 정도 최소.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춘나는 아열대 식물이 온대에 적응해서 살기 때문에 저온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실제로 생리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모작이 가능했던 거고, 2모작, 3모작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입니다. 대신에
그거는 반드시 그러한 환경을 맞춰줘야 되죠. 반면에 우리가 일반 난실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온대식물 기준으로 배양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얘들은 거기에 또 생리가 맞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그러니까 아주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거나, 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죠? 심한 피로도, 우리가 피로감 또는 뭐 피로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제 그럴 때 난입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속립장으로 나타나는 거.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로 파악이 됐어요. 반복해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건 온도를 꾸준히 체크를 해보니까 겨울에 저온 현상과 쉽게 말하면 휴면이 좀 적게 됐거나, 아니면 봄철에 급 저온, 급 고온들이 반복해서 일기가 고르지 못해가지고 와서 난초잎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피로감을 느꼈을 때 주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앞에도 좀 두 가지가 약간 좀 다르죠. 이건 전진촉에 왔죠. 전진촉에 왔고, 보통은 전진촉에 많이 옵니다. 전진촉에서 속립장이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좀 한 세입장이 나갔죠. 자, 어떤 거는 또 이렇게 뒤에 촉에도 옵니다. 그런데 멀쩡한 뒤에 촉들이 이상이 없고 가운데만 나왔죠. 자, 이런 현상들입니다. 이게 도대체 처음에는 왜 오는지 참 고민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이거를 대처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꾸준히 온도 체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오랫동안 온도를 체크를 해보니까 바로 직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냉해는 보통 2월, 3월에 주로 많이 오는데요. 그런데 그게 언제 나타나죠? 주로 4월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4월에 냉해가 또 발생을 했으면 입으로 나타나는 건 5월 달에 나타나죠. 자, 여러분도 그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냉해 받았다고 그 다음날 또는 일주일 후 이렇게 나타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게 그 다음 연도 안에 다음 달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빠르면 15일, 늦으면 한 달이 지난 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냉해하고도 생리현상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에 아주 서서히 받은 현상은 바로 이렇게 속립장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은 어느 정도 찾고, 이거를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그 원인을 찾으면 예방은 생각보다 쉬워지잖아요. 첫 번째, 겨울철 온도를 예를 들어 온도가 이거 높다, 그 해 겨울 이상하게 따뜻하다, 그러면은 거꾸로요, 빈양을 늘려줬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해봤을 거 아니에요. 빈양을 좀 더 늘려줬을 때와, 그 다음에 아예 더 어둡게 했을 때, 보통은 이제 겨울철에 빛이 들어오는 게 한 8,000, 6,000, 8,000 룩스 정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를 더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빛을 더 늘리거나, 희한하게 이 두 가지가 다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빈양을 늘리면은 어떻게 보면 이율 배반적이에요. 빈양이 늘리면 온도는 더 올라가죠. 그죠? 네. 그런데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다. 온도가 낮에만 좀 더 올라가요. 그렇다 해서 빈양을 늘렸다 해서 얘들이 생장에 도달하는 13도에서 15도 또는 16도 요 사이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휴면 기간에 하루 또는 이틀, 3일 이런 정도 올라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빈양을 늘렸을 때도 효과가 있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어둡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예. 자, 봄철도 약간 달라지겠죠. 봄철도 분명히 좀 달라지는데요. 자, 오히려 양쪽을 더 닫아서 온도가 좀 올라가더라도요,
외기 바람을 직접 닿지 않게 합니다. 네, 그것도 굉장한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봄에도 이제 겨울철에 예를 들어 광량을 많이 줄였으면은 광량을 늘리는데도 서서히 더 늘립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조금씩 늘려서 정상적인 그 광량을 주는 데까지 12,000룩스, 쟤는 이제 기준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주는 데까지 서서히 한 번에 확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온도 겨울철 휴면 들어갈 때 온도를 뭐 한 1도나 2도씩 이렇게 서서히 늘리잖아요. 봄철에 온도를 올릴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현상도 빛도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 밝았을 때, 이제 빛을 많이 줬을 때, 그거는 빛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환기도 조금 일찍 열어줘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적인 거는 그렇게 우리가 환경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봄철에 지난해 조응 관리가 잘 안 됐고 봄에 냉해가 많이 왔다. 그러면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분무를 자주 해주라 그랬죠. 무기질 비료를 규정 농도보다 2,000배면 4,000배 또는 뭐 6,000배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렇게 자주 분무를 해주라. 그러니까 난초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면적이 넓은 쪽에서 일하는 양이 많아지고 좁은 쪽에서 일하는 양이 적어지겠죠. 자, 그러면 난초잎이 대부분 어떻게 되죠? 속잎장이 좁잖아요. 그죠? 그 밖에 입장보다. 그러니까 얘가 더 일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분무를 꾸준히 해줬을 때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꾸준히라는 건 예를 들어 매일 이런 건 아닙니다. 예,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보통 3월에 무기질 비료가 들어가잖아요. 화학 비료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무기질 비료를 들어가는데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분무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번 또는 한 5회 정도 되겠죠. 그러면 3월달 그렇고 4월달은 그보다 분무 횟수를 늘립니다. 조금 더 늘리고요. 그럼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그 다음에 5월달에는 한 번 더 늘립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주면은 이 뒤에가 뒤에가 아니라 참 속잎장 쪽이 노대가 확실히 덜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좀 자세히 보면요, 희한하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입장에 나와요. 가운데 입장에. 지금 제가 이게 쭉 돌아봤는데요. 이게 없어요. 저기 하나 보이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봤더니 제가 손으로 따뜻 모양이에요. 이게 보통 한 5% 전후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난초들은 약한 거예요. 배양 조건이 까다롭다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 안 하는데, 그러한 녀석들이, 그러한 난초들이 확실히 더 많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저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여러분들도 경험 있으신 분들 중에는 그거를 예방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각자 방법이 있으니까요. 잘 활용을 하셔서 난초 자살 사건, 제가 자살 사건이라 했더니 좀 웃는 분들도 계셨었는데요. 생리장애입니다. 우리가 좀 그걸 표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리장애다. 이거 밑에 멀쩡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아래는 멀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앞에 보이는 뭐가 신화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생리장애 중에 가운데 입장이 피로에 의해서 누렁잎 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도 구독 않고 보시는 분 많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보시는데도 좋아요는 몇 분 안 되세요. 좀 한번 부탁 더 드립니다. O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